지난번 글을 올렸던 무렵부터 줄곧 남편과는 사이가 소원한 상태였습니다. 한 가지가 미워지니 이제 열렬히 사랑하던 마음은 모두 어디로 가버리고 남편이 미워 죽겠더군요. 남편 또한 그러했겠죠. 남편의 늦게 들어오던 말든 신경 쓰기도 싫었습니다. 100% 신경이 안 쓰였다면 거짓말이지만 정말이지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요. 그러던 중 시누이가 도서 관련 쇼핑몰을 운영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더러 동업을 하자는 둥 투자를 좀 할 수 없겠냐는 둥 신소리를 해대더군요. 제가 하는 일이 엄마 회사 해외지사 쪽 쇼핑몰을 담당하고 있기에 같이 하자고 했던 거겠죠. 엄밀히 따지면 저는 도서 쪽은 관련이 없을 뿐더러 아는 지식도 없고 제가 담당하는 쇼핑몰은 시누이가 제안하는 작은 규모의 홈페이지가 아니기에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께 연락이 오더군요. 너 하는 일 신우가 같이 좀 하면 어때서 그러냐. 좀 가르치면서 잘 데리고 해보지 그걸 대번에 거절하느냐고요. 어머님, 제가 지금 다른 일 벌일 여유가 없어요. 형님이 제안하는 건 말이 제안이지 저보고 자기 쇼핑몰을 차려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형님이 하라는 건 거래처만 잘 터놓으면 초반에 사무실 얻을 필요 없이 자택근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짜증이 솟구쳤지만 최대한 나긋나긋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시어머니가 듣기엔 거북하긴 했겠죠. 워낙에 할 소리를 다 해버리는 며느님을 두셨으니 말이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너는 시집 온 애가 자기 친정 일을 하느라 시댁일은 나 몰라라 한다는 둥 아주 시댁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어머니를 길가의 개똥보다 못하게 여긴다는 둥. 더는 듣고 있기 힘들어서 바빠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랑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엄마 회사 일 도우면서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은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시누이가 하려는 그 쇼핑몰과 규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일인지 또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라 대꾸를 못했지만 다른 문제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시댁을 가지 않는답니다. 저는 제사, 명절, 생신 때 찾아뵙습니다. 1년에 제사가 4번, 명절 2번, 시부모님 생신 2번, 이것만 총 8번인데다 그 외에 어버이날, 그리고 1년에 몇 차례 있는 가족 모임에도 참여할 때도 있습니다. 대충 헤아려 봐도 1년에 10번 이상일 텐데 적당히요. 신혼 첫 때는 저를 사랑해서였는지 제 말이면 무조건 수긍을 해주더니 서서히 시댁에 대한 의무를 강요하기 시작하네요. 그렇다고 제가 그 의무를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동거리는 것도 짜증나는데 안 먹히니 이제 몸을 부려먹으려는 건가 싶은 생각뿐이네요. 시댁 가는 것도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남편이 예쁘고 시댁 어른들이 좋으시면 왜 깊이 하겠습니까? 얼굴만 보면 그저 돈 없어 죽겠다는 소리만 해대고 돈 달란 소리만 해대는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기에 저도 지지 않고 따졌습니다. 내가 오빠랑 살려고 결혼을 했지 시댁에 며느리 노릇을 하려고 결혼을 했느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며느리 노릇을 못한 건 뭐가 있냐. 할도리만 하고 살면 되지 이 이상 더 뭘 원하는 거냐. 그랬더니 무조건 저보고 냉정하답니다. 자기는 한 달에 2번 정도는 찾아뵙고 밥 먹고 놀고 오고 싶답니다. 그래서 그러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러세요. 누가 못하게 해. 결혼 전에 평생 살던 오빠네 집인데 한 달에 2번 아니라 매일매일이라도 찾아가서 밥 먹고 놀다 오라고. 왜 꼭 내가 함께 가야 하냐. 안 그래도 나 바빠서 잘 시간도 부족한 거 모르냐고 했더니 부모님이 며느리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아들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하느냐는데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심지어는 제가 자기네 집 없이 산다고 무시한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걔가 우리 집 무시한다고. 그러니 얼굴도 안 비춘다고. 시아버지는 옆에서 자꾸 얼굴도 보고 그래야 정이 쌓이는 법인데 통 오지라느니 남보다 못하다고. 정말 스트레스 받네요. 제가 뭐 집에서 노냐고요. 아니 대한민국 며느리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가정 챙기고 친정 챙기고 시댁 챙기고 슈퍼맨보다 더 바쁘네요. 그러던 중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일요일 간만에 집에서 늦잠을 자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여전히 저는 남편과 냉전 중이고 각방을 쓰고 있던 상태입니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주로 주말에 몰아서 대청소를 하는 편이에요. 물론 주중에도 시간이 되면 청소를 하고요. 대신 평소에 정리정돈을 그때그때 하는 편이라서 크게 집이 어질러지진 않습니다.
다만 바닥 청소 등은 이틀에 한 번은 꼭 하고 나머지 빨래나 욕실 청소 등은 주말에 한 번씩 몰아서 하는데 남편도 정장을 입고 저도 그러다 보니 세탁소에 맡길 양복과 와이셔츠, 제 블라우스 등 한 더미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걸 보시더니 집안 꼬라지가 돼지요리라며 이게 사람 사는 거냐며 온 집안을 휘젓더라고요. 냉장고 여시더니 뭐 안 해먹냐부터 시작해서 냉동실을 뒤적뒤적 하나하나 뜯어서 열어보시고 입은 쉴 새 없이 잔소리. 한숨 쉬고는 아이고부터 시작해서 주구장창 싫은 소리만 하셨습니다. 솔직히 잠도 덜 깬 상황이었는데 짜증에 확 솟구치더군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자다 일어난 저에게 배고프다, 밥 좀 차려라 하시는데 장을 아직 못 봐서 아무것도 없다, 나가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했더니 그렇게 돈이 남아도냐 하시며 막말을 하셨습니다. 네 엄마도 살림 이렇게 하시냐? 네 엄마도 여자가 사업인지 뭔지 한답시고 집에서 밥도 안 해먹고 나가서 사먹나 본데 너 그러면 못 쓴다. 네가 보고 배운 게 그렇다고 시집 와서도 그러면 안 되지. 마구 짜증나고 듣기 싫어서 말 끊고 왜 오셨는데요? 하고 약간 신경질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자기 아들 집에도 마음대로 못 오나 하시기에 남편이 자고 있는 방에 가서 문을 열었죠. 자기 엄마가 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쉴 틈 없이 잔소리를 해대는데도 잠만 잘 자더군요. 오빠 일어나봐. 어머님 오셨어. 하고 깨우는데 옆에 쫓아오셔서는 하시는 말씀이 야, 냅둬라. 내내 일하는데 힘들어서 주말에 늦잠 좀 자는데 그걸 좀 깨우냐? 하시더군요. 솔직히 저희 엄마에 대해 막말하신 직후라 정남이가 뚝 떨어져서 대꾸도 하기 싫고 쳐다도 보기 싫어서 욕실로 들어가 세수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버르장머리 없다고 어른이 왔는데 커피 한 잔 안 내려온다고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하시길래 정말 입술 꾹 깨물고 주먹 불 건지고 커피를 내드렸습니다. 한두 모금 마시더니 너무 배가 고파서 속이 쓰리다고 또 변덕질을 하셨지만 그래도 참아봤습니다. 남편은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시어머니는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데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정말 있는 힘을 다해 꾹 참았습니다. 한동안 잔소리를 다다다 쏘아대던 시어머니가 조용히 용건을 말씀하시더군요. 얘야, 저 그러지 말고 네 하나뿐인 신우 어디 오피스텔 사무실 하나 내줘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 그런 능력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저더러 애가 뭐 그리 인색하냐, 남도 아닌데 라고 하시는 걸 말 자르고 안 들은 걸로 할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단칼에 거절하는 제가 얄미우셨는지 욕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에라이 못된 년, 지가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아들도 하나 못 낳고 있는 게 라고 하시는데 저 뇌 회로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참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다음이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갑자기 너무 흥분해서 어머님 밀어서 내쫓은 것밖에요. 남편 일어나서 무슨 일이냐고 묻고 저는 커피잔 집어던지고 어머님은 들어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고 일단 제가 눈이 돌 것 같아서 지갑 들고 나와 호텔에 투숙하고 있습니다. 아무 방해도 없이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마음의 정리가요. 이혼할 겁니다. 아직도 생각할수록 화가 솟구쳐 오르네요. 친정엄마한테 며칠만 쉰다고 걱정 말라는 소리만 하고 전화기 꺼놓았는데 지금쯤 난리가 났겠죠. 이제 3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슬슬 수습해 나가려고 합니다. 스스로도 웃긴 게 이 상황에서 호텔에서 할 일 없다 보니 이곳에 글을 쓰고 있는 제 자신입니다. 자세하게 쓰고 싶은데 쓰다 보니 어느새 지쳤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혼 말고는 다른 생각은 들지가 않는다는 거네요. 답답한 마음에 그냥 주절거려 봤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님 거 다 챙겨 나오세요. 남편이란 인간 님 믿고 돈 펑펑 쓴 것 같은데 지금쯤 똥줄이 바짝바짝 타겠네요. 남편 완전 병신이네요. 두 번째 댓글. 가난한 건 제가 아니지. 다만 개념이 가난한 건 쟤인 거지. 어쩌다 그런 거지 가족을 만나서는. 그래도 보통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알아서 딱딱 끊는 시원한 성격이라 통쾌하네요. 마지막까지 완승하세요. 세 번째 댓글. 이런 말 드리긴 그렇지만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이제부터라도 헬게이트 표 찢어버리시고 모든 재산 다 들고 나오세요. 절대 그쪽에 한 푼도 주지 마시고요. 거지 근성은 뿌리까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